젊음이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늘상 하는 말이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는다거나. 하지만 그게 살인이라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젊음을 무기로 사용한 족법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효고현 고베시 스마구. 가정의 달인 5월의 어느 날, 학교 근처라 그런지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준, 그 사건 알지?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곧장 와야 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이란 항상 있는 것이었지만 요즘 들어 이곳 고베시 스마구에서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벌써 4명의 아이가 중상을 입었고 그중 망치로 머리를 공격당한 한 명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마을 분위기는 한층 더 예민해졌죠. 더군다나 약하고 순수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경계심을 품은 채 스스로와 자녀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없이 채웠던 경계심과 간절함 속에서도 불행은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한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준, 도대체 어디 있니? 준?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하세준으로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 꼬마였습니다. 준은 남들보다 체격도 작았으며 신체 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불안함은 더욱 커져만 갔죠. 모두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 악랄한 범죄자에게 준은 너무나도 어리고 약한 소년이니까요. 어느덧 준이 사라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어떤 단서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준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모두의 얼굴에 옅은 화색이 감돌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머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준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머리가 발견된 장소는 토무가오카 중학교의 정문 앞.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발견된 머리는 3일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11살의 하세준 군의 것이었죠. 준, 안 돼. 안 돼. 아이를 잃은 엄마의 절규는 모두의 마음을 찢으며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소식에 저 역시 진정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인 어린이는 말 그대로 11살의 새싹이었고 그 끝은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쪽 눈과 작은 입은 처참히 훼손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입 속에서는 범인의 쪽지가 발견됐죠. 보낸 사람이 스쿨 킬러? 그리고 이어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 나를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게 보고 싶어 미치겠어. 더러운 채소들에게는 죽음의 제재를, 수년간에 걸친 큰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스쿨 킬러, 학교 살인의 사카키바라. 자의식이 강한 놈인 듯 보입니다. 살인 행위를 즐기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 단어 SHOOLL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스쿨이라는 간단한 단어의 스펠링조차 틀린 것을 보니 범인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 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 탐정님, 경찰 쪽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TV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찾지 못했던 시체의 몸통 부분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저와 다른 추리를 보여줬는데요. 범인은 3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며 큰 체격의 소유자로 검은색 블루버드 차종을 타고 다니고 스마구가 아닌 다른 지구에 사는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목격자의 진술과 더불어 시신의 몸통과 머리를 훼손시킨 후 멀리 유기했다는 점 등이 그런 추리에 도달하게 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범인은 10대의 학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매스컴의 이러한 보도가 유용한 함정이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범인은 자신이 수사망을 벗어났다는 착각에 조금은 우쭐대며 단서를 흘릴 수도 있으니까요. 3개월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덜미를 잡았습니다. 고베의 신문사 앞으로 범인의 두 번째 성명문이 도착한 것이죠. 주목할 만한 문장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로서 온전히 있을 수 있었다면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겠지. 이건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 학교와 교육에 대한 분노가 서려있는 문장들입니다. 저의 추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한자와 단어를 섞어 쓰는 양상 역시 범인이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성인 남성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주 유능한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K. 레슬러 씨가 이 사건을 감정한 결과 그 역시 성명문의 작문 수준을 중학생 정도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점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보이는데요. 이젠 아마도 모두가 동일하게 한 소년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아즈마 시니치로. 머리가 발견되었던 토모가오카 중학교에 다니는 만 14세의 어린 학생입니다. 그는 이곳 스마구에서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길고양이와 쥐, 비둘기와 달팽이 등을 살생하고 해부하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친구들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부터 등교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됐죠. 서둘러 그를 찾아야겠습니다. 탐정님, 저쪽에 아즈마군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학교를 가지 않은 채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아즈마 군에게 다가가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범인의 성명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죠. 스쿨이라는 글자를 틀렸다거나 어려운 말들을 쓰는 걸 보니 학교에 대한 원한이 있던 것 같아요. 아즈마 군 역시 저와 같은 추리를 하고 있네요. 혹시 본인이 범인이라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조금 더 그를 압박해보기 위해 피해자인 하세준 군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군이 살해된 것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반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준군과 같은 반인 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준군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아요. 장난감이나 과자를 주면 따라갈지도 모르겠지만. 범인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하세준 군을 유인했을까요? 아니면 준 군의 경계를 풀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즈마 군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즈마 군이 학교에 냈던 한 장문과 범인이 작성한 성명문의 필체가 일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즈마 군을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6월 28일 아즈마 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즈마 군의 아버지가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저는 아드님에 대한 수사를 부탁했고 아버지와 아즈마 군 역시 특별한 저항 없이 수사에 응해주었습니다. 아즈마 시니치로, 하세준 군을 살해한 범인이 바로 너지? 아즈마 군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작은 체구와 순수한 눈망울로 말이죠. 순간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즈마 군이 범인일까? 어린 소년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걸까?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비장의 수를 던졌습니다. 범인이 보냈던 성명문을 보여주며 아즈마 군과 필체가 일치한다 말했죠.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즈마 군이 정말 범인이라면 덜미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아즈마 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군을 죽였어요. 사건은 아즈마 군의 자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실마리는 아즈마 군에게 달려 있었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인 것인지 어린 소년이 아닌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서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별 다른 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는 태연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처음 어린아이를 망치로 내려친 순간 선을 넘은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아즈마 군은 자신이 망치로 내려쳤던 초등학생이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남다른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순간일 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직접 죽여봐야겠다는 결정에 도달하고 만 것이죠. 준군은 제 동생과 친한 사이였어요. 이 녀석이라면 나보다 작으니까 죽여버릴 수 있다 생각했죠. 그리고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거북이를 보여주겠다며 하세준 군을 유인했던 것입니다. 뒤이어 아즈마 군이 진술한 내용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거북이를 보기 위해 아즈마 군을 따라갔던 하세준 군은 거북이는 어디 있냐며 물었고 그 순간
아즈마가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준의 저항이 심해지자 아즈마는 더욱 강하게 준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결국 하세준 군의 심장 소리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아즈마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이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어떻게 숨길지 고민할 즈음엔 만족감이 사라졌어요. 아즈마는 수풀이 우거진 안테나 기지 아래에 시체를 숨긴 뒤 유유히 산을 빠져나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뒤에는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로부터 하세준 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하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태어남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그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즈마는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 시체의 머리를 절단하는 기행을 하게 되죠. 미처 감기지 못한 눈이 반쯤 열려있자 그는 불현듯 시체 안에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준군의 영혼을 없애기 위해 다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정말이지 잔혹한 범행에 저는 기함을 토해냈습니다. 거부감은 없었어요. 저의 작품이었으니까요. 제 앞에 있는 아즈마 시니치로는 어린 소년이 아닌 끔찍한 살인마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머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기에 이릅니다. 귀가한 아즈마는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하세준 군의 머리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냅니다. 흙과 나뭇잎을 털어내고 머리카락을 말리며 빗질도 해주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사정을 하기도 했다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그는 언젠가는 시신이 발견될 것을 염려하며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갖다 둔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시체를 놓는다면 설마 범인이 제 학생일 거라는 상상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린 소년의 미성숙함이 이런 끔찍한 곳에서 느껴진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결국 아즈마 시니치로는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는데요. 원래는 1급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만 14세였던 아즈마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채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아즈마 군의 가족은 유가족에게 20억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명받았습니다. 아즈마의 아버지는 퇴직금 전부를 위자료로 지불했으며 어머니는 수익의 전부를 유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소년 A, 이 아이를 낳고 라는 수기를 발간하기도 했죠. 약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2005년 1월 1일 아즈마 시니치로는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범행에 비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은 점과 신상조차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을 일며 후에 일본의 소년법 개정이라는 여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즈마 시니치로와 가족들은 현재 모두 서로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런저런 루머들만이 들려오던 사이 2015년 6월 아즈마는 돌연 자신의 수필집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절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찬반 여론이 매우 거세게 일었으나 발매 일주일 만에 1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며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사건의 영향력은 여전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한 번의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데요. 출판사는 이러한 책을 출판함에 있어 사회적 의미가 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14세의 살인마 아즈마 시니치로.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유유히 섞여든 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